정부는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많은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2달간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TF를 운영하여 정부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침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월 20일 16시 46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을 중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4월 23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현황,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 사고인 점,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가 커진 점, 공격 악성 코드인 BPF 도어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SK텔레콤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BPF 도어 및 타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4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 서버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서버 및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로 공격을 받은 총 28대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 도어 27종, 타이니쉘 3종, 웹쉘 1종, 크로스 C2 1종, 슬리버 1종 등 악성 코드 33종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악성 코드 정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사, 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민간 및 공공기관에 공유하였으며 악성 코드 점검 가이드를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등 유심 정보 25종이며 확인된 유출 규모는 9.82GB, 임시 기준 약 2,696만 건이었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감염 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 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하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악성 코드가 감염된 시점부터 방화벽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의 행위를 초기 침투, 추가 거점 확보, 정보 유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초기 침투 단계에서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21년 8월 6일 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 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된 크로스 C2라는 악성 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B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해 서버 B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시스템 관리망 내 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남아있어 서버 B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서버 B에는 코어망 내 음성통화 인증 HS 관리 서버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동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21년 12월 24일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에 접속 후 동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추가 거점 확보 단계에서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22년 6월 15일, 6월 22일에 웹쉘, BPF 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추정의 근거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과 고객 관리망 간 통신을 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공격자가 시스템 관리망 내 감염 서버에서 고객 관리망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출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23년 11월 30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악성 코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25년 4월 18일 음성통화 인증 서버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 C를 거쳐 유출하였습니다. 사고 원인과 더불어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경위 및 침해 사고 대처 등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은 계정정보관리부실 과거 침해 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SK텔레콤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기준에 따라 서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였으나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 계정 정보를 타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 및 음성통화 인증 서버 HSS를 감염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SK텔레콤은 과거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여 조치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21년 12월 24일, 12월 30일에 기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하여 로그 기록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함으로써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SK텔레콤이 당시 나머지 5개의 로그 기록도 점검하였다면 그 당시에 이미 BPF 도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었던 음성통화 인증 관리 서버에 공격자가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SK텔레콤은 음성통화 인증 HSS 관리 서버와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음성통화 인증 서버에서 BPF 도어 악성 코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침해 사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동악성 코드를 발견하여 당시에 조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셋째, SK텔레콤은 주요 정보와 정보 암호화 조치에도 미흡하였습니다.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 키 값을 암호하지 않고 저장하였습니다. 반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GSMA는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인 나머지 2개의 통신사들도 유심 인증키를 암호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먼저 SK텔레콤은 서버 등의 비밀번호 기록 및 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암호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둘째,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SK텔레콤은 관계 법령 및 국제 권고에 따라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의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에 따라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침해 사고 시 SK텔레콤은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22년 2월에는 악성 코드 타이니셜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 명령을 사업자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조치한 후 조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자료 보존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관리 미흡, 공급망 보안 소홀 등 기본적인 정보 보호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SK텔레콤의 침해 사고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SK텔레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서버 보안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셀은 점검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화번호의 마스킹 규칙이 담긴 정보를 CDR이 임시 저장된 서버에 저장하는 등 마스킹된 정보의 보안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둘째, SK텔레콤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내부 서버 88대에 설치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탑재되어 있었던 악성 코드가 SK텔레콤 서버에 유입되었습니다. 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해당 악성 코드는 이번 침해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유입된 악성 코드가 실행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전체 자산의 57%에 대하여서만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첫째, SK텔레콤은 분기별 1회 정기 점검, 보안 솔루션 도입 확대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사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자체 보안 규정상 로그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나 방화벽 로그 기록을 4개월만 보관한 점, 전체 자산 종류,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가입자 100만 명당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타 통신사 평균 대비 낮은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첫째, 방화벽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전사 자산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7월까지 SK텔레콤의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SK텔레콤이 10월까지 이행한 결과를 연말까지 점검하고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에 따라 시정 조치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과 관련한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약금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2조에 따라 가입 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이른바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등 약정 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으로 단말기 할부금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